근데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돈가스를 좋아하는 엄마의 식성을 닮은 아들도 돈가스를 좋아했습니다. 맛도 좋고 값싸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지금 구제역이 번진 지역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입니다. 살처분 매몰 규모가 200만 마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구제역이 창궐하며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도시에서 살아온 나는 돼지를 본 적도 없다. 관심도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동물, 돼지. 카메라를 꺼내들고 찾아간 곳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돼지를 처음 봤습니다. 그 농장의 돼지들을 좀 촬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외부인이 출입을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돼지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져 수십 군데 농장에 전화했지만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호랑이보다 돼지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한국에 1000만 마리 돼지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돼지를 보기 힘든 걸까? 1년간이나 돼지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던 어느 날 한 동물 보호 운동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운영이 중지된 빈 축사를 조사한다고 했고 난 그녀와 동행했다. 버려진 축사엔 온갖 치료제와 항생제, 호르몬제 약병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의 방문을 허락받았습니다. 공장식 축사에서 어미돼지들은 한날 한시에 인공수정으로 임신하고 그것만 촉진제예요. 촉진제 주사로 같은 날 모두 출산했습니다. 그래야만 공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약물로 모두 조절하는 건데요. 출산, 또 임신. 새끼를 낳는 성적이 떨어지면 도출. 이것이 어미돼지들의 삶이다. 어미돼지들은 자신들의 어깨너비만한 가로 60cm, 길이 210cm의 스토리라고 하는 강금틀에서 몸 한 번 돌리지 못한 채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며 평생을 갇혀 지냈습니다. 근데 이 460톤 다 풀어놓고 키운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 태어난 돼지들은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고 6개월 만에 180kg의 비육돈이 돼 팔려나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자꾸만 이제 동물 벽지고 뭐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호랑이보다도 돼지를 보기 더 힘들었던 건 1000만 마리의 돼지가 대부분 이런 공장식 축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사랑했던 개,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호랑이, 내가 먹은 돼지. 그들은 얼만큼 다르고 그들은 얼만큼 같을까? 축사에 다녀온 뒤로 그 좋아하던 돈가스가 돼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에 고기를 담을 수가 없었다. 한국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99.9%가 공장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동물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야생동물 수의사인 남편에게 가축화된 동물은 먹거리일 뿐이라는데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공평? 불공평한 건 또 뭐고 공평이라는 건 또 뭐야? 그러면 다 타주도 잡아먹어야 되나 내가? 자기가 먹는 것보다 너구리, 삭, 고라니가 오늘 뭘 먹었는지가 더 중요한 남편에겐 돼지 따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서 안 먹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러고 싶지 않다고. 선택의 영역이라고 이거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한번 주장하자면 나는 잡식동물이라고. 너무 바빠서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남편은 사실 뭘 가려먹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찰론 가지고 취향 따지면 있는 대로 먹어야 돼? 남편과 대화해보니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그 유기농 쌀겨우고 도토리 묵 만들고 난 찌꺼기가 주 원료예요. 돼지가 먹는 건 내가 다 먹어봐요. 우리나라 돼지 사육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공장식 축사가 아닌 0.1%의 오래된 방식으로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이건 그 중에 순해. 그래서 이제 지순이라고 그랬고, 그 용순이는 아주 이렇게 용감해. 처음으로 가까이서 지켜본 돼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했죠. 출산이 임박하면 어미돼지들이 둥지를 짓는다고 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다 똑같아 보이던 돼지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마치 사람처럼 성격도 외모도 모두 달랐는데요. 용순이는 털이 거칠고 성격도 까칠했다. 지순이는 눈이 예뻤다. 돼지와 사람이 다를 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미돼지와 엄마가 다를 게 뭔가 싶었습니다. 도영이도 밥 먹을 때 얼굴에 밥풀 묻히고 먹지? 똑같네. 돼지도 똑같네. 아들 도영이에게 살아있는 돼지를 보여주고 싶어졌죠. 얘네가 이 속에서 되게 심심하잖아, 도영아.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넣어주면 좋아하는 거야. 수컷 돼지들을 거세하는 날이 되자 새끼들은 놀라 엄마 뒤에 숨고 어미들은 새끼들을 지키기에 필사적이었는데요. 거세를 안 하면 기르는 중에 숨는 고유의 냄새가 나요. 고기에서 커갈 때 수컷 역할을 안 하면 비육 속도도 빠르고 좀. 얼마 뒤엔 다시 새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새끼 돼지들을 어미 돼지와 분리시켰습니다.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농장에서도 돼지들의 고통이 존재하는 걸 보고 난 혼돈스러웠다. 도영이에게 고기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고기 한 점 먹지 않고도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보디빌더들을 만났다. 수많은 책과 자료를 본 결과 밥상을 바꾸기로 했다. 고기 없는 밥상에도 불만 없이 잘 먹는 아들 도영이만 달리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비육식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건 소외감뿐 아니라 종종 배고픔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음식은 고기로 만들어지거나 고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빔밥엔 고기나 계란이 들어가 있고 된장찌개엔 소고기 분말 조미료, 야채 과자인데 치킨 엑기스가 들어가 있고 생존을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제수씨가 지금 채식주의라는 거 있습니다. 채식주의라는 말씀이잖아. 이 영화 찍으니까 그렇게 대하면서 소, 돼지, 닭을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공장식 축사에 살고 있는 돼지의 삶과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된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해받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도영이가 젤리를 사달라고 보챘다. 젤리에 돼지 껍질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난 도저히 그걸 사줄 수가 없었지만 쥐천으로 널려있는 육식 먹거리들 속에 놓인 어린아들 도영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문제보다 훨씬 혼돈스럽고 무엇보다 도영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다 그만둬 버릴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알고 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돼지를 마주한 잡식가족이 돼지를 먹을 거냐 사랑할 거냐는 딜레마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잡식가족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으로 황윤 감독님은 채식을 선택하셨지만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런 이분법에 갇히는 걸 원치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저 돼지라는 동물을 관객들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주길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육되고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그걸 좀 알고나 먹자 라는 게 황윤 감독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합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란 영화의 제목은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영화의 제목을 결정해야 될 때 잡식 동물보단 잡식 가족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육식을 하는 아빠와 채식주의자가 된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들까지 세 가족의 얘기와 돼지들의 삶까지 담겨있기에 잡식가족의 딜레마로 제목을 지었다고 하네요. 잡식가족의 딜레마에 큰 영향을 준 책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걸 제안하고 있죠. 아울러 먹거리를 만드는 농업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고발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폴란은 오늘날같이 고도로 복잡해진 식품 산업 시대에 잡식동물로 살아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알고서 잘 선택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현대엔 공장식 축산으로 값선 고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그야말로 사상 최대 고기 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에서 90년대부터 시작된 공장식 축산 덕에 1970년엔 1인당 2.6kg이었던 돼지고기 소비량이 2017년엔 30kg이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공장식 축산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다 라는 말을 했다죠. 그만큼 공장식 축산이 일으키는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온실가스 총량 중 모든 산업 분야를 통틀어서 축산업이 51%를 차지한다는 월드워치 연구소의 보고서도 있었다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마리 이상의 돼지와 8억 마리 이상의 닭들이 내뿜는 어마어마한 분뇨는 땅과 강, 우리가 먹는 식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황윤 감독님은 공장식 축산이 축산업자들에게도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공장식 축산의 열악한 환경은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생매장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제역, 조류 독감에 이어 지난 9월 17일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이 되면서 현재도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죠. 환경단체 등에선 축산 질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목하는 반면, 구제역,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전염성 질병이므로 교통과 물류산업의 발전이 촉진시킨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황영 감독님은 한 점의 고기 속에 동물들의 눈물과 노동자들의 눈물, 막대한 축산 분뇨로 오염되는 땅과 강의 눈물, 기아로 굶주리는 지구 저편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고기로 병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고기 소비량을 줄이고 동물복지 농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